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템밀입니다. 요즘에 다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TMF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데, 오늘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, 뭔가 이 설명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, 저 또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매매에 참고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좀 숫자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고, 그리고 그 값을 실제 매매에 좀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뭐 $1부터 해서 1개월부터 이제 30년 채권 금리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, 밑으로 내려갈수록 장기채가 되겠죠.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수치들이 조금씩 다 높죠. 하지만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지만 많이 좁혀진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벌어져 있던 게 서서히 좁혀지면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고 단기채는 좀 낮아지는, 이거는 어떤 변동이 꼭 그렇게 되나요?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됩니다. 이렇게 안 되면,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은행부터 작살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도미노처럼 쭉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역전된 장단기 금리 차는 무조건 정상이 될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연 TMF가 어디까지 내려갈지, 어디가 바닥일지,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초단기물은 배제하고, 어디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냐, 3년물부터 20년물 요 세 개를 가지고 참고를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. 그리고 뭐 2년물은 약간, 2년물 30년물은 좀 곁가지라고 해야 되나,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, 그래서 보면은 이제 3년물이 좀 더 내려오겠죠. 4.647. 그러면 이 20년물은 당연히 4.647은 내려오고 4.559는 더 올라가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10년물은 어떻게 될까요? 4.251. 많이 낮죠? 많이 낮죠? 3년물에 비해서 0.4 정도나 더 낮는데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그래서 3년물이 뭐 예를 들면 4.3에서 4.4 정도가 되고, 그리고 20년물이 뭐 한 4.6에서 뭐 4.65 정도, 그리고 30년물이 뭐 한 4.7에서 뭐 4.8 사이, 그리고 10년물이 한 4.5 정도 되겠죠.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한 4.45에서 4.55 요 정도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고, 추후에 이제 얘네들이 먼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, 그다음에 30년물이 자리를 잡을 거고 2년물이 또 자리 잡을 거고,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얘가 1순위, 이거 두 개가 이제 2순위. 뭐 이 초단기물은 큰 변동이 있겠죠. 초단기물은.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TMF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,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0년물이 현재 4.25에서 4.5가 되려면 몇 프로냐? 대략 0.25 정도가 더 올라야 되잖아요. 0.25 정도가 더 올라야 되니까 퍼센트로 하면 46에 24, 대략 10년물 금리가 6% 더 오를 그런 여지가 있죠.
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TLT를 좀 보자면, 자, 현재 시점에서 6% 정도, 대략 뭐 한 6에서 7%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, 지금 여기서 한 요 정도, 요 정도, 요 정도 더 내려갈 공간이 남아 있다. 이 정도 더 내려갈 공간이 남아 있고, 그렇다면 그 값은 대략 한 88불, 88불 정도로 보여져요. 여기가 TLT로 봤을 때, 물론 TLT가 10년물을 100% 반영하는 ETF는 아니지만, 대략 10년물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어떤 이 채권금리는 10년물, 장기채는 10년물 기준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. 10년물을 중심으로, 그 외에 애들은 격가지로 이제 줄을 맞춰서 딱 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, TLT 6에서 7% 정도, 10년물 4.5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, 더 하락할 여지가 있고, 그 지점은 88불 정도로 보여져요.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. 일봉이 아니라 월봉인데, 자, 쭉 과거부터 TLT 과거부터 쭉 놓고 보면 대략 요 라인, 요 정도 느낌이다. 요 정도. 요 정도. 그래서 이거를 TMF에 적용을 한다면, 이제 TMF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? 3배 레버리지죠. 3배 레버리지.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,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, 그럼 당장 이게 88불까지 오겠냐? 그건 아니에요. 어제 설명에서도,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, 지금은 일단, 어,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, 그리고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, 이제 그 뒤로 다시 추가 하락이 혹은 횡보, 어느 정도의 횡보 후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, TMF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6에서 7%의 3을 곱한 수치가 떨어지겠냐라고 봤을 땐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어요. 만약에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횡보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무시를 하고, 대략 수치상으로 6에서 7%가 더 떨어진다. 지금으로부터. 그래서 계산해 보면 3배 레버리지니까 뭐 6%가 떨어진다. TLT가. 그러면 3을 곱하면 18%. TLT가 7%가 떨어진다. 그럼 3을 곱하면 한 21%. 그래서 대략 한 20%의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본다면, 5.84잖아요. 지금 5.84에 20%면 얼마예요? 28에 16, 25, 10, 한 1.1 몇 정도를 뺀다고 하면 4.7, 4.6에서 한 4.7. 네, 오늘 영상에 어떤 포인트 4.6에서 4.7 정도가 어떤 바닥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TMF 예상 바닥 4.6에서 4.7. 자, TLT 기준으로는 88불,
8불대. 이 정도가 저 텐밀의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. 텐밀이 계산한. 그러면은 이제 분할로 사겠다라고 한다면 뭐 TLT를 사시려는 분들, TMF를 사시려는 분들은 대략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. 뭐 예를 들면 나는 TMF를 뭐 3번에 나눠서 사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3번에 나눠서 사겠다. 뭐 4.6을 보고 한 10%? 근데 사실 레버리지에서 10% 간격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넓은 간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3배 레버리지에 10%라 봐야 일반 지수의 3.3%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애플이나 테슬라 기타 일반적인 현물 종목을 살 때 한 그래도 5% 혹은 10% 정도 더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뭐 물을 타거나 분할 매수를 하죠. 5%라고 하면 레버리지는 15%예요. 또 10%에서 물을 탄다고 하면은 무려 30%나 되고. 네, 뭐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15%라고 치면 한 5.3에서 한 5.5 정도의 1차 매수. 아니면 잘못 계산했다. 지금 현재 한 번, 그리고 한 5.2 정도에서 한 번, 그 다음에 마지막 한 4.6, 이제 7 정도에서 한 번.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좀 들어가 범직해요.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지금 현재 중국, 유럽도 굉장히 불안하고 현재 이 장기채에 대한 숏 포지션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꽤 많은 걸로 지금 보여져요. 지금 ETF, TMV 이제 숏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, 사실.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지금은 아직 팽팽한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쇼츠 퀴즈가 나오면 데드컷 바운스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도 한데 여하튼 근데 나는 좀 더 안전하게 근데 난 이런 거는 좀 무섭고 안전하게 가겠다 하면 추후에 한 5.5부터 시작하면 보다 더 안전하겠죠. 5.5에서 뭐 한 5불 그리고 요 정도의 느낌. 아니면 난 지금 모르겠다. 가보겠다. 뭐 요 정도 느낌. 아니면 뭐 5불하고 뭐 초반 정도. 1에서 2.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. TMF. 지금 뭐 사실은 한 8불 때부터 이미 전선에 뛰어든 아주 특공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은 돼요. 여기 플러스 나의 건강과 이 가미가 되면 첨부가 되면 된다. 그러면 돼요.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한 15분 정도 이 채권 설명에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
먹을 게 없어요. 전체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. 지금 보면 6개월 ETF고 한 1년 정도로 늘려보면 너무 긴가? 음, 이거 뭐 헬스케어나 다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전 섹터가 현재 그렇게 먹을 만한 저점인 게 없어요. 뭐 이제 나스닥 어제 뭐 나스닥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냐?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상승은 하겠지만 일단 저는 일시적인 상승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.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 바뀌어서 쭉 가겠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별로고, 지금은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채권 쪽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TLT 무려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습니다. 반토막 났어요. 이걸 잘 잡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?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, 이 레버리지인 TMF, 이제 채권이 꺾여서 추세가 반전돼서 금리가 내려가고 할 때 이 TMF를 제대로 잡는다면은 수배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TMF에 대한 눈 돌아가서 진짜 보고 있는 건데, 우리가 오늘 계산했다시피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장단기 역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할 때, 그때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, 그 프라이스는 요 정도로 잡아놓고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, 그렇게 보여져요. 그리고 저도 지금 저도 매매를 하려고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또 장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거고. 네, 그래서 TMF는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. 밑에 뭐 1번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 있죠. 그리고 뭐 테슬라 원자재 저렴, 이렇게 제가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영상이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, 영상 분석 보니까 러닝 타임이 보통 한 5에서 6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한 18분 지났는데 10분은 버리게 되는 건가? 네, 요것들은 뭐 내일이나 이렇게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볼게요. 뭐 간단하게는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가이던스가 대략적인 한 1년 전 가이던스에 한 2배가량이 더 높게 잡혀 있어요. 실적 가이던스가. 과연 이것을 비트를 할 건지, 아니면 2배를 넘게 서프라이즈를 낼 건지.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매출이 전분기 대비 2배 넘게 할 수 있겠냐,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 팔아라,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, 일단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,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숏도 많고, 워낙 또 테슬라 분들도 많고,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지만 언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, 이제 뭐 기름을 제외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. 물론 역사적 바닥은 아니지만 최근 어느 정도 수년 내에 저점이에요, 원자재들이. 뭐 이런 부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
감사합니다.